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인생 잘 풀리려면 꼭 버려야 할 4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뭔가가 참 잘 안 풀린다, 참 잘 안 되고 있다, 마음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어떤 것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될까요? 내 마음부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지? 라는 것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잘 만지고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지만 결국에 내가 원하는 일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지금 굉장히 일이 잘 풀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버려야 할까? 지금 혹시 내 마음이 그리로 기울어 있다면 이거는 버리자. 정말 미련 없이 버리자라고 하는 4가지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딱 하나만 꼽자라고 하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죠. 이거 된다 분명히.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 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 능력에 대해서 확신해요. 나는 이만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죠. 어떻게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걸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은 뭔가 하면 내가 그만큼은 노력을 했다 라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진짜 가지고 있는 어떤 패가 있어야지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자존감도 강하고 자기가 이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는 잘 돼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친 듯이 노력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앉아서 예를 들어서 원고를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공부를 하거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만 한 발 한 발 이제 전진할 수가 있는데 자꾸 의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노력이 효율이 안 오르는 거죠. 하다가도 이거 해서 되겠어?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열심히가 되겠냐고요. 미친 듯이 열심히가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 열심히 안 하고 방황하다가 시간도 에너지도 결국 이제 손실되는 거죠. 하다가 멈추는 것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정말 의심 없이 정말 전력 질주해 본 다음에 그것도 이제 그만해야 포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전력 질주해보는 것도 안 해보고서 포기하면 미련이 남거나 아니면 전력 질주했다가 실패하면 그게 자기 자산으로 남는데 전력 질주해보지도 않으면 자산으로 남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거 많죠.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인스타, 이제 사업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이직도 그렇고 이게 될까 하면서 이렇게 슬슬 이제 한 발 빼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인생을 우리가 정말 효율적인 노력을 그렇게 해나가기가 힘듭니다. 아는 사람 중에 약간 외진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식당을 했는데 그 동네도 약간 외진 데다가 2층에다가 식당을 한 거예요. 2층에다 식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리스키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개업에 와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다들 위치가. 근데 결국 망했어요. 처음부터 이제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둥, 손님만 없으면 지금 터는 게 그래도 손해를 덜 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이제 손님만 이제 좀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없어지면 지금 털어야 되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잘못 잡아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선택에 대한 어떤 의심?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고 계속 이제 미적 되게 되는 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결국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게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주 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결같긴 힘들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이제 한결같아야지 결국 길게 봐서 이제 좋다는 건데, 사실, 팔랑귀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얘기하면 마음이 이랬다가, 저 얘기하면 또 마음이 저랬다가, 이런 거.
근데 그렇게 팔랑귀일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약삭빠르게 탁 이제 이익을 보는 것 같아도 결국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손해입니다. 그래서 내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원칙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자.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해준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준다. 변하지 않고 핑계, 변명 이런 거 되지 않고 뭐 후배에게 뭘 가르쳐 주기로 했으면 어쨌든 내가 시간이 없어도 어쨌든 밤을 새서라도 가르쳐 준다. 거래처에 언제까지 뭘 해주기로 했으면 손해가 나더라도 밤을 새우더라도 해준다. 내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자기 원칙인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의 결심에도 책임지는 거죠. 운동하기로 했으면 비 와도 일단 나가서 운동하는 거고 시험 보기로 했으면 어떻게든지 딴 핑계 대지 말고 시험 보는 거고 그 아이하고 하루에 30분씩 놀아주기로 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땀 흘리면서 이제 놀아주는 거다. 그렇게 내 스스로의 결심에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일이 잘 풀리지가 않겠어요. 잘 풀리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자주 변하는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말해 뭐 하겠어요.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들 우리 자주 보죠. 스포츠 스타, 뭐 배우, 가수, 정치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누군가 잘 나가면 대접해주고 박수치고 감탄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고맙다고 이제 몸을 더 낮추는 게 사실 더 약은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노력해도 사실 잘 나가면 그 잘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변했어, 교만해졌어 라는 오해를 받기가 쉽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어떤 이제 특진에 특진 거듭해서 선배보다 먼저 승진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못 봐서 자기 선배를 못 봐서 인사를 안 한 건데 그 자기한테 이제 승진했다고 인사 안 하는 후배를 보면 정말 사람이 저렇게 잘 되니까 저렇게 변했다, 교만해졌다 이렇게 욕 먹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정치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면 계단 위로 이렇게 올라서는 거래요. 그러니까 몸을 원래보다 2배로 낮춰야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하고 이제 눈높이가 맞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 몸을 낮추는 일은 정말 균형 잡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만해지면 일단 사람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 안 내도 속으로 이제 마음이 멀어지는 건 이 사람 결국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서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나? 내가 요새 이런 일이 잘 된다고 내가 좋아라 하면서 혹시 교만해지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스스로 자주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뭔가 하면요. 원망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당신만 안 만났어도 인생이 이렇지 않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막 떠드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뭐 바꿀 수도 없는 건데 뭐 환불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교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누구 원망하는 것처럼 사실 나쁜 습관이 없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회사에서 이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걸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사실 잘 안 풀립니다. 누구 책임이야 이거부터 찾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굉장히 의리가 없이 느껴지거든요. 특히 이제 직장 상사가 무슨 일 딱 터졌을 때 일단 이거 누구 책임이야부터 이제 딱 찾아내서 엄벌에 쳐라 외치는 직장 상사는 참 좋은 리더 어떤 그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리더 같은 경우는 일단 내 책임이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막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거는 자기 이미지 관리에도 안 좋고 결국 이제 그런 그 조직의 어떤 그런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원망을 듣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원망을 듣는 순간 내가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상대에 대해서 반발감만 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하는 거는 누구한테도 아주 조금의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뭘 했어라든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믿은 내가 뭐 바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독을 뿜어내는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원망하는 거 최악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말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고 다짐해야 될 얘기는 내 입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내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원망하는 거는 결국 내 얼굴에 내가 침 뱉기죠. 그리고 후회해봤자 또 소용없는 일로 나 스스로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 공부할 걸. 그때 대학을 갔어야 돼. 그때 대학원을 갔어야 돼. 그럼 후회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하면 돼요. 나이가 몇 살이든지. 근데 지금도 내가 공부할 의사가 없다. 그럼 그때 할 걸이라는 후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도 안 하는데 그때로 다시 시간 되돌린다고 할까? 절대 안 하거든요. 후회를 하는 대신에 지금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원망해도 소용없는 어떤 그런 일, 뭐 결혼이나 뭐 돈 빌려주고 뭐 떼인 거나 투자했다 망했거나 누구 얘기 듣고 점포 오픈했는데 뭐 잘못됐거나 그렇게 소용없는 일은 원망하지 말고 후회도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이 방법을 찾는 게 가장 나한테 득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더 꼬이게 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어떤 독성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인생 잘 풀리기 위해서 꼭 버려야 할 4가지 마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4가지 마음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으시다면 미련 없이 오늘 탁 털어서 그런 버리는 아주 개운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